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임신하고 나서 겪은 몸의 변화나 임신 증상, 그리고 제가 임신 중에 자주 쓰고 있는 앱을 추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초기에는 한 3주 차부터 뭔가 배가 콕콕콕콕 이렇게 찌르는 증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콕콕 증상이 아기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주, 4주 차 때는 배가 계속 이렇게 콕콕콕콕 뭔가 이렇게 찌르는 느낌으로 좀 아픈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병원을 갔을 때는 4주 차에 갔었는데 그때는 아기집을 못 보고 피 검사만 해서 이제 임신이다 라는 걸 확인을 했고 5주 차 때 이제 병원을 가가지고 아기집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 보고 나면은 임신 확인서를 주시거든요. 그거를 받고 저는 그 다음날 바로 보건소로 갔습니다. 보건소로 가서 임산부 등록을 하고 이제 거기서 엽산이랑 임산부 배지도 받고 그다음에 임산부 주차 뭐 그런 것도 등록하고 이렇게 바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 다음날은 또 바로 바우처, 임신 바우처 카드를 만들었어요. 바우처 카드는 뭐 은행에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삼성카드로 만들어서 나중에 혜택도 받고 페이백도 받고 이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초기에 느낀 증상으로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놀러를 가도 그냥 눕고 싶고 뭔가 체력이 확실히 임신하고 나서는 이렇게 막 활발하게 뭘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금방 지치고. 초기부터 그게 좀, 오히려 전 초기 때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저는 5주, 정확하게 5주 3일 차부터 입덧을 시작했어요. 그 전날이 보건소 가서 엽산을 받고 등록을 피도 검사 뽑고 막 이렇게 한 날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텐동을 먹으러 갔는데 뭔가 다 먹고 맛있게 먹긴 했는데 평소보다 원래 텐동 먹고 나서 느끼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날 뭔가 처음으로 아 오늘 되게 느끼하다 막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입덧이 오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시작됐죠. 굉장히 힘들었죠. 진짜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저는 진짜 정확하게 5주 3일 차부터 입덧을 시작해서 입덧, 채덧, 양치덧, 먹덧 이런 거를 싹 다 겪었어요. 침덧 빼고. 침덧도 겪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침덧은 없었고 그거 빼고는 다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소파에만 붙어가지고 기대에 있었어요. 누워있으면 또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기대에 있고 근데 또 막 배는 고파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면 굉장히 울렁울렁거리고 막 미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든지 막 먹어요. 일단 먹어요. 먹고 근데 먹고 나면 또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채덧. 소화가 안 되니까 누울 수도 없고 일단은 소파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기대서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 숨을 막 이렇게 내쉬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었는데 이게 임신하고 나서 또 증상이 음식을 자주는 먹지만 양이 줄어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금방 차요 또. 그래서 원래 먹는 거에 딱 반? 아니면 처음에는 3분의 1 정도만 먹었던 것 같고 3분의 1만 먹으면 배가 엄청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배가 부르니까 또 이렇게 막 기대가지고 또 헥헥거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막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바로 화장실 가서 토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 생활을 제가 2달 반을 반복. 진짜 너무 지금 생각만 해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원래 저는 아침에 만약에 9시에 일어나면 한 11시나 12시 이렇게 점심을 먹어요. 근데 임신하고 나서는 배가 고파서 깨요. 한 8시 반, 8시쯤에. 그러면 막 일단 배가 고파서 그냥 제가
비몽사몽한 채로 나가서 막 참크래커 이런 과자를 막 먹고 있어요. 제가 막 눈 뜨자마자 이렇게 뭐 먹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 모습이 되게 가엾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은 막 눈 뜨자마자 막 참크래커를 먹다가 배고파서 일단은 울렁거리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참크래커랑 배지밀을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먹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막 토하고. 근데 또 토하면은 되게 서러워요. 그래서 막 울면서 토를 해요. 이러면서 막 토를 하고 토하고 나서도 막 힘드니까 슬퍼서 막 또 눈물이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 굉장히 힘든 입덧을 겪었어요. 그 저는 입덧 약을 그래서 6주부터 받아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걸 먹어도 그랬어요. 2달 반 동안. 그렇게 막 힘들었어요. 근데 또 안 먹으면 더 심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먹으면서 그게 버텼죠. 근데 뭐 저는 다행히 먹는 족족 다 토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일단 먹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 시간 뒤에 토하거나 아니면 또 괜찮은 것도 있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시간이 약이라고 이게 마일 구간이 있어요. 10주 때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계속 안 좋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16주부터는 또 보통 좋아지거든요. 근데 16주 좋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졌다가 막 이렇게 세지는 사람이 있고 정말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이거는. 근데 저는 10주 때까지 정말 심했고 11주부터는 조금 사그라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힘들긴 했죠. 힘들긴 했는데 조금 그 초기보다는 조금 살만해졌다? 조금 움직일 수 있겠다? 이 정도? 그러니까 집안에서 좀 움직일 수 있겠다. 원래는 제가 소파에만 딱 이렇게 딱 거기서만 딱 지냈는데 거기서 뭐 먹고 싶을 때는 남편 불러가지고 빨리 갖다 줘 이렇게 해서 먹고 했는데 한 11주부터는 조금 제가 걸을 수 있었어요. 걸어 다니면서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지금 16주 5일인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긴 해요.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한 10%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10%. 먹는 것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배고프면 좀 울렁거리고 그리고 먹고 나서 살짝 계속 목 끝에 단맛? 신맛? 이런 게 좀 남아있어요. 계속. 그게 너무 싫어서 밥을 먹고 나면 저는 항상 꼭 껌을 씹어요. 껌을 지금도 사실 물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그 마일 구간이 지나고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임신하고 나서 바로 이제 임산부들이 쓰는 그런 앱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지금 추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처음에 그 마미톡을 깔았는데 그 마미톡은 저희 이제 산부인과랑 연계돼서 초음파 사진을 바로바로 이렇게 보내줘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먼저 깔았었고 그 다음은 10달 후에라는 또 앱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태아 성장 보고서라 해가지고 이렇게 태아 뭐 키, 배둘레가 내가 평균 우리 아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럼 몇 번째 조금 뚱뚱한 편인지 뭐 약간 얇은 편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이 쓰시는 어플 중에 280days라는 또 앱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일본 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쓰진 않고 그리고 제가 주로 쓰는 임신 어플은 베이비빌리입니다. 이 베이비빌리는 임신 출산 앱이고요. 최근 육아 정보까지 커버해서 출산 후에도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해요. 제가 이 베이비빌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지금 제가 원래 핸드폰으로 보는데 핸드폰 찍고 있어서 이 아이패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아기가 클수록 점점 커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귀여워요. 저는 너무 힐링 된달까? 입덧 중에도 진짜 힘들어서 소파에 이렇게 막 누워있잖아요. 그러다가도 이거 보면서 막 이렇게 해줘요. 지금 엄마는 자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해요? 말고 엄마 나는 행복한 아가예요.
엄마 지금 뭐 입덧 힘들어도 잘 견딜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말을 긍정의 말을 해줘요. 그러면 이거 보면서 되게 그래 내가 힘들어도 아기는 잘 크고 있지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좀 받는달까요? 이렇게 시기별로 이렇게 지금 아기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또는 지금 현재 엄마의 이 시기 때는 어떤 증상이 있는지 이런 거를 또 알려주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베이비빌리랑 저랑 좀 특별한 그런 인연이 있는데 베이비빌리에는 배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커뮤니티처럼 이렇게 글이 막 올라오거든요. 성별을 좀 알고 싶거나 뭐 각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이 엄청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거 읽는 재미도 있고 막 힘든 거, 재밌었던 거, 그다음에 저녁에 뭐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막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2025년 4월에 출산 예정인데 그 예비맘들을 위한 단체 톡방에 들어오실 분, 오픈 채팅에 들어오실 분 해서 이렇게 링크가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갈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 주변에는 이제 임신 뭐 동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지금까지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카톡 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요즘에. 그래서 지금 멤버는 17명이 있고 다양한 지역들에서 모여가지고 막 육아용품이나 임신 증상이나 서로 힘든 거나 이런 것들을 막 서로 카톡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뭔가 위로도 되고 친구가 생긴 느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베이비빌리 앱을 너무 잘 쓰고 있기도 하고 임산부라면 아마 다 쓰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플을 제가 추천합니다. 강추. 그 다음은 제가 임신하고 나서 몸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배가 나와요. 저는 신기하게도 11주부터 배가 나왔던 것 같아요. 11주부터 뭔가 바지가 안 맞고 제 바지가 웬만하면 다 크거든요. 큰 바지들인데 그 바지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배가 나오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16주인 지금은 완전 나왔어요. 원피스를 입어도 티가 나고 옷을 입어도 티가 나고 큰 옷을 입어도 티가 나고 이 니트를 입었는데도 배가 조금 나와 있더라고요. 보통 20주부터 티가 난다고 하는데 저는 11주부터 배가 나왔습니다. 뭔가 아들이라서 그런가 빨리 배가 커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커지다 보니까 배꼽도 같이 이게 늘어난달까요? 배꼽이 커진달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어느 날 튼살 크림을 이렇게 바른다고 이렇게 바르는데 배를 벗어 바르고 있는데 배꼽이 원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날 봤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팽창하면서 뭔가 배꼽도 같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오? 그래서 배꼽 안이 되게 잘 보이는? 그리고 배 주변에 털이 많아져요. 근데 이거는 약간 아들 가지신 분들이 배 털이 진해진다는 그런 말이 있긴 한데 저도 배 털이 좀 이렇게 막 진해지고 그렇더라고요. 되게 이것도 신기해요. 그리고 또 다른 증상은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제가 그 입덧 브이로그에서도 봤듯이 제가 소파에서 앉고 이렇게 일어나면 머리카락이 이만큼 빠져있어요. 그리고 제가 앉은 자리에 바닥을 보면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거 누웠다 일어나면 머리카락이 한 3가닥씩 빠져있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름 머리숱이 많거든요. 그래서 머리숱 약간 부심이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임신할 때부터 머리가 많이 빠지니까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도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싶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요즘에는 조금 덜 빠지는 것 같긴 해요. 그때 입덧이 한창 심할 때는 엄청 빠졌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입덧이 심할 때는 머리를 진짜 감을 수도 없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매일매일 감았는데 한 3일에 한 번씩 감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안 나가면.
그래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건가 싶기도 하고 머리를 안 감아서 그랬나? 그리고 그 다음은 몸무게가 증가했어요. 제가 지금 16주잖아요. 제가 5kg나 쪘답니다. 보통 입덧이 심하면 살이 빠지거든요. 근데 저는 또 먹는 건 또 잘 먹어가지고 살이 계속 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5kg나 쪘고 정말 이런 몸무게 처음 봤어요. 눈만 뜨면 배가 고프니까 막 계속 먹으니까 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은 좁쌀 여드름이 생겨요. 제가 임신하고 나서 이마랑 요렇게 뭔가 손이 가는 부분에 여드름이 이렇게 쪼르르륵 생기더라고요. 좁쌀 여드름처럼. 그리고 이 주변에도 좀 여드름이 생기고. 그리고 또 임신하면 또 많이 겪는 게 소양증이라고 이렇게 간지럽고 막 이런 것들도 많이 걸려요. 근데 저도 지금 소양증이 진행 중인데요. 어느 날 엉덩이를 봤는데 뭐가 많이 난 거예요. 여드름처럼. 그래서 이게 땀띠인가? 너무 누워있어가지고 통풍이 안 되다 보니까 여드름이 났나? 땀띠가 났나? 해서 너무 심하게 엉덩이부터 허벅지랑 이렇게 막 쫙 나가지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물었죠. 산부인과 가서 이렇게 많이 났다. 여드름이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소양증 때문에 건조해서 이렇게 나는 증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드름은 아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바르는 크림 같은 거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게끔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좀 바르고 그 다음에 튼살 크림도 엉덩이에 잘 바르고 하니까 요즘에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싹 없어진 건 아닌데 그 전에보다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배 주변이 막 간지럽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살이 틀려고 하면 간지러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튼살 크림은 정말 많이 발라주셔야 합니다. 조금이 아니고 정말 많이 간지러울 때마다. 그래서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히 배랑 엉덩이랑 허벅지랑 뭐 가슴이랑 이렇게 잘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상은 배가 굉장히 자주 고파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3시간, 4시간마다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우선 제 루틴은 눈을 뜨면 한 9시쯤에 간단하게 뭘 먹어요. 뭐 배지밀, 빵 또는 과자 이런 걸로 배를 좀 채우고 11시 돼서 밥을 먹습니다. 먹고 근데 물론 원래 먹던 거에 한 3분의 2 정도만 들어가요. 너무 또 배가 빵빵하게 부르면 안 좋거든요. 적당히 먹고 그러고 나서 한 3시간, 4시간, 한 2시나 3시쯤 되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원래는 전에는 입덧할 때는 그때 떡볶이를 항상 그때마다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것도 이제 임당이나 이런 것들을 몸무게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때 되면 간식으로 간단하게 뭐 샌드위치 하나? 그냥 집에 있는 그런 간식들을 그냥 조금만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좀 때우기 정도?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6시쯤 돼서 5시나 6시쯤에 저녁을 먹어요. 그때도 많이 먹지 않고 3분의 2 정도만 딱 적당하게 먹고 그러고 바로 양치하고 잘 준비를 미리 해요. 그러고 나서 9시에 누워요, 저는. 왜냐하면 그 9시 좀 지나고 나면 배가 고파요. 근데 밤에 뭘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저는 그 밤 시간이 제일 울렁거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루틴을 정했어요. 무조건 9시 되면 눕는 걸로. 그래서 그냥 배가 고파도 그냥 눕고 자려고 해요. 잠이 안 와도 그냥 누워서 뭐 핸드폰을 보든 딴 거를 보든 뭐 먹방을 보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즘에 이런 루틴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역시나 체력이나 이런 근육들이 많이 빠진 게 느껴져요. 요즘에는 배도 아무래도 나와 있고 좀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입덧할 2달 반 동안 누워있고 정말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집에서 잘 걷지도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만 있고 그냥 시키고 뭐 해달라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원래도 없던 근육이 다 빠진 느낌? 그래서 요즘에 산책을 하면 조금 힘들어요. 계단도 조금만 올라와도 헥헥거리고
그래도 최대한 운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산책을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은 이렇게 1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걷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임신하고 나서 눈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호르몬의 노예라고 하죠. 정말 눈물이 많아졌는데 진짜 별거 아닌 거에도 눈물이 나고 조금만 서운해도 눈물이 나고 조금만 나한테 뭐라 해도 눈물이 나고 진짜 눈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막 TV에서도 막 아기 관련된, 가족 관련된, 뭐 임산부 뭐 이런 거 보면 눈물이 막 흐르고 막 너무 슬퍼요. 그리고 제가 막 상상을 하잖아요. 그 상상만 해도 슬퍼요. 그 막 눈물이 나고 그리고 막 노래 듣다가도 눈물이 나고 그냥 띡 하면 띡 흐를 정도로 눈물이 좀 많아졌달까요? 초반에는 입덧이 정말 심하다 보니까 진짜 막 웃지도 않고 웃을 일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막 행복하다 이런 생각도 사실 안 들고 막 그랬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점점 몸이 좋아지니까 뭔가 재밌는 것들 보면 막 웃음이 나기도 하고 제가 또 재밌는 걸 막 찾아서 하려고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마인드 이런 것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좀 긍정적이게 다시 원래 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좀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끝으로 임신하고 나면 무료 체험 박스나 무료 뭐 박스 같은 신청이 많아요, 사이트마다. 그래서 저도 뭐 맘큐나 런맘 이런 데서 하기스 기저귀 샘플도 받고 그다음에 런맘에서는 바디스트도 받고 또 여러 군데에서도 뭐 받고 이렇게 막 회원가입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주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셔서 신청하면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많이 알아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임신하고 나서 겪은 몸의 증상이나 변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 임산부의 그런 고통은 경험해봐야지만 정말 아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말로 해서도 모르고 사실 TV로 봐도 그거랑 달라요. 겪어봐야 정말 얼마나 힘든지 아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한참 많이 남았지만 아직 중기밖에 안 됐지만 후기 가면은 또 배가 더 나와서 더 힘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년에 아기가 태어나는 그날을 상상하고 행복하게 그리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도 이 시기를 잘 좀 겪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긍정적이게 기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